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 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현재 시각 기준으로 4연속 음봉이죠. 지금 4번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한 느낌입니다. 자, 이 하락 추세에는 분명히 근데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분명히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11만 원이었어요. 11만 원. 근데 최저가가 91,1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리적 지지 라인을 뚫고 이 친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으로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기업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또 한번 잡아봐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목표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핵점을 연결시킬 거예요. 핵점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의 추매 또는 매도, 매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핵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욱 많이 퍼져서 우리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시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종목이 힘이 실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그러니 결국은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방 추세로 전환을 했어요. 심리적 지지 라인이 11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사실 10만 원이에요. 이걸 우리는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근데 라운드 피겨가 가까이 올 때 이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사실 매도세도 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는 말씀드려야죠. 이 매도세를 만드는 이유? 자, 왜 매도세를 만드냐면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지만 잘못한 게 없어요. 에코프로의 잘못은 없습니다. 현재 증시에서. 2차 전지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자꾸 에코프로의 주가를 떨어뜨리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우리가 25일에 발표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입니다. 즉 PCE라고 하죠. PCE. 이게 발표되는 것에 따라서 사실 눈치 보는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특히 외인들이. 자, 만약에 일단 이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대표적인 고PER 성장주죠. 성장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막대한 설비 투자를 위해서 대규모 부채를 조달해야 하는 금리에 민감한 금리 민감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장주로서 그리고 금리 민감주로서 과연 미국에서 25일에 발표될 PCE 지수가 도대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지금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빼면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냐라는 거죠. 자, PCE에서 물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즉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나 그런 기타 물가가 잡히지 않아서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그러면 고금리 장기화가 되겠죠. 고금리. 그럼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사실상 전기차 업황에 대한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수급이 이탈되겠죠. 이걸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면 수급이 이탈되니까 이 친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PCE가 높게 나올 경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수급이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 외인들이. 근데 PCE가 만약에 예상치를 좀 밑돌았어요. 별로 이제 낮게 나왔어. 그러니까 낮게 나왔으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낮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디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물가가 좀 잡히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모멘텀이 발동하면서 투자 비용이 감소하고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하락에서
정확히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러분. 2차 전지 섹터에 쌓여있던 공매도 잔고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제 주가 반등으로 인해서 급격히 이제 되감기는, 우리는 그걸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하려고 했던 금액들이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다시 숏 커버링 빼서 바로 수급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장중에 폭발적인 탄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세력들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왜냐? 자, 그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매수 타점이 뜨잖아요. 매수 타점.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 헤지펀드 애들이, 미국에서 헤지펀드 애들이 쓰는 저점 매집 신호예요. 근데 에코프로가 분명히 저점 매집을 한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신호가 한번 더 뜰 수 있죠.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25일에 PCE가 발표됩니다. 이때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예상치를 밑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런 기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겠죠. 이때 다시 한번 매집 신호, 저점 매집 신호가 뜨는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호를 놓치지 않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489-2925 번호, 이 번호로 핵점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신호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면 이런 신호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기법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수 신호 떴고요. 매도 신호는 아직 안 나왔어요. 골드존은 아쉽게도 지금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근데 헤지펀드 애들이 여기 매수 신호는 들어왔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이나 내일
딱 매수 신호가 들어와 준다면 그러면은 정말 매도 신호까지 한번 뜨겠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의 핵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뜰 때 그 가격대가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대응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핵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핵점도 너무 치기 귀찮으면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전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전부 다 제가 문자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의도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기업 전망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 친구의 목표가를 한번 전망해 봐야겠죠. 자, 바로 전망을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현재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전망을 하려면 이 목표가 먼저 한번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의 목표가를 제가 감히 전망하자면 저는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가를 기대하는 이유, 그러면은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저점 매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목표가에 대한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현재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시 에코프로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에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네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셨을 겁니다. 과연 신호가 나와서 저점으로 매매한다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코프로가 과연 앞으로의 차트에서
어떤 구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표가, 최소 전망하는 목표가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표가에 전망하는 기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자, 목표가를 전망하는 기업의 전망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실적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실적.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42배 폭증했어요. 즉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만 602억 원이었어요. 전년 동기 무려 42배. 근데 이게 정확히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기나긴, 이제는 우리의 이런 뭐 실적이 안 좋고 좀 약간 걱정하는 그런 게 끝났다. 즉 캐즘 터널이라는 이제 일시적 수요 정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는 실적 부분에서 이미 탄탄한 펀더멘탈을 증명했다는 거죠. 심지어 한 가지 더, 우리가 리튬 가격, 리튬이 여러분 원래 이 실적 폭등에 정말 1등 공신은 메탈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수산화 리튬 가격이 키로당 1.3달러에서 정확히 10.3달러에서 18.5달러로 80% 급등했어요.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제품 판가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핵심 자회사 이런 애들이 동반 흑자를 내고 있는 거죠. 동반 흑자.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동반 기업들의 자회사들이 동반 흑자를 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제 상승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 진짜 지금 기업 자체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냉정하게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봤을 때 현재 주가를 보면 아직 에코프로의 기업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적인 부분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세력들이 이제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었다? 신호로 알 수 있었다. 매수 신호 떴네? 근데 계속 떨어뜨리네? 그러면 아직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코프로라는 아까 말했던 우리의 의도는 정확히는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들어오고 여기서 폭발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3에서 14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네, 13에서 14.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또 그거죠. 그럼 바로 여러분의 평단가가 중요할 겁니다. 누구는 18만원에 가지고 있고, 누구는 9만원에 가지고 있고, 누구는 15만원에 가지고 있고. 그럼 사실상 1차 목표가로 간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손실, 그쵸? 이런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얼마고 비중이 얼마인지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내가 에코프로 사실 이 신호도 궁금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신호 떴을 때 핵점이 나왔을 때 내가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다음에 나중에 목표가가 왔을 때 매도를 해야 하는지까지,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좀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라고 문자 적으시고, 그 다음에 비중 몇 퍼센트, 그 다음에 평단, 요거를 이렇게 문자로 남겨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요 순차적으로 다 점검해서 에코프로의 비중과 평단, 여러분한테 맞는 평단에 따라서 그에 맞는 목표가와 매도 타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에코프로 이제 이런 의도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지켜보는 것도 우리가 한 가지의 미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항상 앞을 보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김이었습니다.